자, 그렇다면 이 즉위 이후 영조의 어필 서풍은 어떤가요? 좀 변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나요? 예,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조맹부의 송설체를 촉체라 불렀고요. 왕이지의 글씨체를 진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두 서체는 글씨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기본으로서 널리 학습되었습니다. 영조의 경우 제2시절의 글씨는 정자체의 경우 촉체가 가장 많고요. 네. 일부 진체를 따르기도 하고 이 두 서체를 섞기도 합니다. 먼저 촉체풍으로 쓴 예로 1729년 효장세자 묘지가 이른 예로 전합니다.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는 10살에 일찍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조는 아비의 애달픈 심정으로 효장세자의 연보, 제문, 묘지 등을 손수 짓고 썼습니다. 그중 묘지 글씨는 짜임이 아주 긴밀하고요. 저명이 단아해서 영조 중년의 해설을 대표할 만합니다. 이보다 좀 큰 글씨로서 생모 숙빈채 시의 지위를 격상시키면서 짓고 쓴 1744년에 숙빈채 시 소령묘갈이라든지 1753년에 쓴 화경숙빈 소령원표 뒷면에 음기가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짜임이 좀 더 풀어지고 획이 더 물러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 영조의 서예관을 보여주는 어필도 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필은 정조 즉위 후 1776년 7월에 내사된 영미어필 석판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예, 영조가 53세이던 1746년에 짓고 쓴 필진도입니다. 흔히 왕이지가 지었다는 필진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글씨에서의 정심을 역설한 글로서 전체 32행을 반으로 나눠 진체와 촉체 각각 16행으로 쓴 것입니다. 정확하게 반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 진체는 단정한 짜임의 병직한 회법에서 조선 후기 유행한 희지필진도라는 법서에 가깝습니다. 또 촉체는 획법이 유연하여 효정세제 묘지 등과 같이 촉제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이 필진도는 영조의 서예관을 전해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바르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영조는 마음이 바르면 늘어선 진영과 군사의 부름이 바르고 칼을 잡고 휘두름이 바르며 방패를 세우고 시침이 바르다라고 하면서 글씨의 바탕을 바른 마음 또는 마음을 바로함 즉 정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정심. 그래서 정심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 거군요. 또 이 필진도 뒤쪽에서 영조는 자신이 어려서 진체를 익혔고 촉체도 익혔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써서 찍어내는 것은 단지 감상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당나라의 명필이던 유공건이 목종 임금의 물음에 답하여 마음이 바르면 붓이 바릅니다 라는 것에 애틋한 뜻을 두었습니다. 왕이지가 정심을 말하고 유공건이 심정을 말했듯이 자신이 역설한 이 정심의 뜻을 자손들이 이어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영조가 필진도 앞에서 무릇 종이는 진영이요 라는 식으로 적은 점은 희지 필진도와 비슷하지만 전체의 내용은 좀 다르고요. 특히 글씨를 쓰는 자세를 정심으로 강조한 점이 주목됩니다. 자, 이 사람마다 다 필체는 다르겠지만 글씨를 쓰는 기본 자세가 바른 마음, 즉 정심이라는 영조의 말에는 저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필체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영조는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이나요?
예, 영조도 뭐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영조 어필은 대체로 촉체를 바탕으로 특유의 활달하고 유연한 피치를 보입니다. 그런데 제2 앞쪽의 한 30, 40대 중년에는 피력이 좀 관명하고 짜임이 좀 긴밀한 그런 서풍을 보이다가 5, 60대 노년에 들어서면 짜임이 좀 풀어지고 피력이 좀 더 유연해지면서 70대 만년에 이르면 한층 걸치고 제멋대로의 개성포로 변하게 됩니다. 예, 일례로 영조가 33살이던 1725년 경복궁 뒤쪽에 생모 숙빈채 씨의 사당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듬해 1726년 11월 6일 숙빈의 기일에 제사를 올리고자 짓고 쓴 숙빈채 씨 사후제문 원고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한쪽으로 좀 가지런히 기운 운필과 또 꼿꼿한 필액이 연인군 시절 1720년 수군 통제사 미남에게 보낸 감사 편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러던 그 시가 51세이던 1744년에 숙빈채 씨 소량 묘갈문 원고 등 5, 60대 그 시에 이르면 네. 기울기가 좀 줄어들고요. 짜임과 운필이 제멋대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만년의 어필로 70대 개성풍을 보여주는 대자 필적이 여러 전합니다. 네. 이것들은 나무판에 새겨 찍은 것들로요. 그중 1766년 동짓단 보름에 쓴 일소여금 7원구가 널리 알려 있습니다.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휘날렸었다? 좀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먼저 내용을 보시면 일소는 당년에 그 붓이 무엇이었나. 나는 지금 여덟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 가지 버들 가지일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명필 왕이지가 그 나이에 쓰던 붓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버들가지 하나로 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작은 글씨로 병술년 동짓달 보름에 이에 73살로 붓을 놀리고 눈을 시험하다라고 썼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차고 당당한 운필에서 군왕의 그 호연한 기계가 느껴지는 예입니다. 또 말미에 작은 글씨에서 자신의 알력, 즉 시력이죠. 네네네. 이것이 건재하다는 것을 자랑한 듯합니다. 승정원 일기 그날 기록을 보면 이 어필을 신하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였고요. 네. 또 붓이 아닌 양치죽, 즉 대나무 가지를 뭉개서 만든 양치수를 말합니다. 예. 이 양치죽 하나로 썼기에 일지류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어필 오른쪽에는 임금이 책 등을 내려줄 때 작성하는 것처럼 서윤이었던 오지순에게 이 어필을 내려준다는 내사기가 있고요. 네. 그 위에 선사직이라는 내사형 어보가 찍혀 있습니다. 아마 열성 어필 외에 어필을 내려주는 내사기로서는 아마 처음의 예일 것입니다. 대가지, 버들가지 등등 이런 조금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글씨를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필의 내용은 물론 글씨에서도 이 영조 자신만의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영조가 76세이던 1769년 초봄에 쓴 네. 조례척설 오음구도 아마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필적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아침이 되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 한자 쌓인 눈은 풍년의 징존이라 76 나이에 새 버들가지로 쓰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조가 숙빈채 씨 무덤인 소령원으로 행차하던 길에 경기도 남양주 훈국사에 들러서 큰 눈을 만나자 버들가지로 온 꿀을 쓰고 나무판에 새겨 전각에 간직하게 했다고 전합니다. 여기에 버들가지 또한 일소, 여금, 필적처럼 양치죽이었는데 아마 글자를 크게 쓰려고 세 가지를 묶어 쓴 듯합니다. 아마 영조 여필 가운데 가장 큰 대자로 거침없고 힘이 찬 그런 필세입니다. 특히 이 어필은 영조 승하 후 1776년 7월에 반사된 영묘 어필 목판본에 실리게 되며 또 이 어필을 모각한 각판 셈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영조의 만년 대자로서 앙사붓은 사원구가 전하고 있습니다.
80살이던 1773년 정월 초에 경희궁 집경당에서 성균관 유생들에게 경전 강독 그리고 시문 짓기로 시험을 치러 인재를 뽑은 다음에 네. 거기서 선발된 인원들에게 타이르고자 내린 어필입니다. 예, 그 내용은 우러러 은혜를 입음에 감사하고 구부려 무사람의 간청을 따르라. 80살에 쓰다입니다. 예, 만년에 들어 영조의 어필이 한층 거칠어지고 제멋대로의 개성풍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네요. 예. 영조가 남긴 다양한 어필을 쭉 살펴보면 굴곡이 많았던 영조의 인생을 또 다른 측면으로 훑어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완우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